안녕하세요. 모든 학생에게 최고의 학교를 찾아주는 스쿨 플래닝 에듀케이션의 사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혁신적인 수학과 공부법에 대해서 정말 스템계의 스티브 잡스인 이태룡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만약에 6학년 학생이 AP 칼큘러스 BC가 5점 나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 학생이 그 과정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점수를 획득했다면 더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혁신적인 수업을 저희 학원에서 이끌고 계신 이태룡 선생님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스티브 잡스가 뭐야? 아, 왜요? 네. 혁신적인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네네. 요즘 사실 네. 스템도 그렇고 네. 인문계도 그렇고 융합형 수업이 대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핫하고 네. 저희가 이 커리큘럼을 발표했을 때 학부모들도 굉장히 대담하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네. 이 통합형 수업이 어떤 수업이고 네. 어떤 범위까지 다루고 또 이 수업을 왜 기획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대담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담한 그 커리큘럼 맞아요. 첫 번째, 이 수업을 어떻게 잘 엮어 나가야 될까 했었을 때 네. 초등학교에서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 관심을 끌어서 고등학교에 배우는 것까지 관심을 지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까지 중요한 주제를 이제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핏 학부모님들께서 들으시면 이게 어떻게 6학년부터 9학년 심지어 한 10학년까지의 진도를 4주 5주 안에 그것도 물리, 화학, 생물, 수학 이 과정을 다 아우른다는 게 딱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목의 경계가 없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설명을 하면서 물리의 어떤 법칙을 수학과 연관시켜서 수업을 이어가시는데 이 과정을 학생들이 정말 잘 소화를 하나요? 재밌어하죠.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를 잡고서 와, 이거 정말 이걸 내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최근에도 그런 리액션을 좀 받고, 그런 리액션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잘 따라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주 잘 되어 있는 거, 예제로 지금 쓸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애시드 베이스라고 하는 산염기 반응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을 때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산이 뭐냐, 베이스가 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초, 중, 고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제 루이스 애시드 베이스, 그걸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가르쳐 주면은 이게 어떤 애시드 베이스인지 레벨에 맞춰가지고 그걸 지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럼 너가 이걸 모르니까 이것도 알고 그러면 그 다음 레벨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리고 이 애시드 베이스를 이제 알다 보면 이제 폐하라고 하는 이제 pH라고 하는 단위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수학에서 로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로그를 아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 로그가 왜 도입이 됐는지, 그래서 로그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곱셈을 덧셈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또 로그라고 그러면은 이제 프리칼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프리칼 내용도 거기서 우리가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학에서 연관될 수 있는 수학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그 수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제가 듣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이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예전의 방식이 이 수학을 알아야 된다라는 탑다운 방식이라면 이건 약간 발음업처럼 이걸 하다 보니까 뭐 프리칼도 필요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좀 흥미가 서서히 이제 좀 일깨워지는 면도 있겠네요. 지금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는 아주 전문가들이 잘 아는 애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많은 디테일을 알기 위해서 탑다운 방식을 하는 것이고, 이제 바텀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만들고 사서 이걸 더 만들어야지 하는 그 뭐냐면 자기가 흥미롭게 어떤 주제를 다가갈 수 있는 형태의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깨고 있으니까 큰 맥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 주제들이 관통하는 게 있어요. 그 관통하는 그 주제를 계속 아이들이 따라가게 하면은 그 격까지는 아이들이 자기가 읽어옴으로써 채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수업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자기 흥미를 가지고 나서 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없던 그 자신감까지 생각나요.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은 과학에 관심이 없었던 아이들, 수학에 네. 관심이 없었던 아이들이 네, 네. 너무 재밌게 이 수업을 듣고서 자기가 진로를 네. 수학과 과학 쪽으로 이제 바꾸는 아이들도 봤다는 거예요.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수업을 저희가 이제 기획을 선생님과 할 때 사실 이 정도의 수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선생님뿐이 안 계시고 수학, 과학, 생물 이태룡 선생님은 제가 깨알 정보로 말씀드리면 카이스트 석사를 나오시고 조지아텍에서 생명공학 박사과정을 하신 아주 훌륭한 인재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현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방대한 양을 하니까 집에 와서 애가 숙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야 되는데 물어보면 다 맞췄다. 그러니까 너무 해피하다 이러니까 부모님들은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선행을 하니까 뭔가 아이가 괴롭고 이렇게 챌린징하고 막 해야 되는데 다 너무 이해가 되고 즐겁고 학원에 너무 가고 싶다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계속 마음 한켠에는 그냥 애가 너무 즐겁게만 듣고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시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학생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오잖아요. 그럼 네. 숙제를 봐요. 네네. 그럼 숙제를 보면은 이제 완전히 잘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네, 것도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숙제를 보고서 너가 이 부분이 이렇게 숙제가 됐네? 라고 네. 또 물어봐요. 그러면 네네. 이 부분이 잘 안 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그것을 융합 수업이다 보니까 네. A 주제, B 주제, C 주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같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네. 어떤 부분이 잘 안 됐니? 그러면은 예. 얘기를 해줘요. 네. 자, 그럼 그것 자체가 그 아이가 상당히 고민이 됐다는 것이고 네. A 주제, B 주제를 자기가 이해했다는 것이고 C 주제에 대해서 이 아이가 모르는데 네. 보통 이런 경우는 네. 얘만 모르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애들도 다 어렵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모르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 이해를 했니? 하면서 다시 리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의 언어에 맞춰가지고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완벽하게 이해할 수 네.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숙제는 그 읽어오기 숙제, 문제 풀이 숙제 네. 응용해서 그 이제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 사이언티픽 메소드 같은 것도 이제 할 수 있는 좀 네. 서술형 문제 같은 것도 주고 있는데 네.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어릴 때 네. 이걸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학년이 높아지면 좀 부끄러워서 못할 것까지도 네. 아주 창의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것들을 네. 봤었어요. 숙제가 그 자기는 숙제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무엇인가 자기가 이제 창작 욕구, 어렸을 때 네. 그림 그리듯이 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게 아이들이 그 숙제로서 얽매인다는 것이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네. 즐거워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시점에서 아직도 이걸 의아해 하시는 지금까지 시청을 하신 분들 중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수업에 대해서 사실 수학과학을 거의 10학년 정도의 그러니까 AP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이언스 과목이나 IB 심화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모든 준비를 맞춰주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5주 안에 그렇죠. 학년에 상관없이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그럼 이 수업을 듣기 위해 최소한의 이 정도의 퀄리피케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것과 그 다음에 이 수업을 성공적으로 들었을 때 어떠한 아웃풋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네. 이제 첫 번째는 수학인데 네. 초등학교 수학이 네. 뭐냐면은 분수예요. 네. 분수가 초등학교 수학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분수를 안다. 네. 그러면은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분수. 예, 네. 다른 과학들은 어차피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냥 수업 들어오면은 그냥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에서 분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만 알고 네, 있으면 네. 수학이 되고 그 위에 이제 수학의 기초 위에서 이제 과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과학은 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네. 읽을 수 있으면 네. 텍스트북이 있어요. 자,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어떤 분야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네. 그 주제에 대해서 네. 생물, 네. 화학, 물리 관련 그 주제를 읽어오게끔 시켜야 돼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다시 물어봐요. 네. 너 스스로 이것을 뭐라고 생각을 하니? 너가 네. 정의를 내려봐.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그 주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자기 말로 풀어서 말을 할 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죠. 네. 그래서 이 수업이 그냥 수동적으로 어떤 지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네.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발현할 수 있게끔 저는 이렇게 부축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역량이 좋은 애들이 오면은 네. 역량이 좋은 애들에 맞춰가지고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네. 않은 애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제 쌓아 올라가는 형태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큰 틀 과학 수학 주니어가 있고 큰 틀 과학 수학 이제 원래 이가 있는 거예요. 네, 큰 틀 네. 과학 수학이라고. 큰 틀 과학 수학을 하면은 이제 바로 IB나 AP 수업을 만약에 듣기만 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그게 몇 학년이 되냐면은 네. 그 지금 제가 지도하고 있는 그리고 아이들 지금 학년을 보면은 8, 9학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딱 좋아요. 큰 틀 수학을. 8, 9. 주니어는 네. 그 밑에 네. 7, 6학년 딱 들으면 네. 딱 좋고. 근데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이제 국제학교나 해외 보딩이나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 보면 네. 보통 한국 학생들이 수학 선행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국제학교를 갔는데 이 친구는 예를 들면 중3, 고1까지 다 끝냈는데 그렇죠. 학교 가는데 계속 몇 년 동안 분수만 하고 있어서 아이가 굉장히 이제 재미없어 하고 그렇죠. 수학, 과학을 되게 좋아했던 친구인데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은 굳이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네. 만약에 수학이 진도가 느리면 과학 진도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네. 흥미를 일으켜서 그 발전으로 뭐 비교과 같은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과정을 선행할 수 있으니까 네. 상당히 좋겠네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아이들이 그 현장에 네네.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럼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네. 그 한국 애들은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데 네. 나는 그 작년, 그렇죠. 재작년에 맞아요. 배웠던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다. 네. 그럼 자기가 선생님 저 지금 실시간으로 학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이도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도 지금 분수를 하고 있다. 네네. 네, 지금 너무 답답하다, 너무 재미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수업을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수학 계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서 수학 이론들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수학 이론들이 네. 제가 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막 되게 복잡한 그 수학 계산, 벡터나 매트릭스 지금 그런 걸 다루진 않지만 제일 중요한 덧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컴퓨터도 덧셈 가지고서 모든 연산을 하는데 그 덧셈으로 고등학교 3학년들이 배워야만 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로그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럼 베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자연상수라를 덧셈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연관을 해가지고 아이가 자기가 산연기, 애시드 베이스를 배우고 있으면은 여기서 시퀀스와 시리즈까지 그러니까 시퀀스 시리즈가 네. AP 칼큘러스 B 토픽이에요. 네. 그러면서 더 관심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걸 프로그래밍까지도 같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지금 AP 칼큘러스 BC가 끝났는데 네. BC가 끝난 아이가 5학년 때 네. 다른 친구들이 미적분 하고 있는 걸 보고서 감탄을 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그 아이보다 훨씬 더 진도 빨리 나가가 중요한 게 아닌데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미적분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리즈 시퀀스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맥클러린 급수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자기가 흥미가 있으면은 그 뭐라고 할까 학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거의 10년간 제가 느끼면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현재 지금 스쿨 플래닛에서 하고 계신데 네. 현재 저희가 하는 아이들은 6학년 네. 학생들인데 현재 그레이드 6인데 네. 처음에 시작할 때랑 네. 지금 저희가 한 중반부 정도 와 있는데 네. 처음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 아이들의 흥미도를 계속 끌고 온다는 거 자체가 네. 지금 저는 성공적으로 느끼는 게 아이들이 네.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건 피드백을 네. 보여주시죠. 정말 이제 좋아하고 네. 지금 제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연 상수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퀀스와 시리즈 같은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적분하고 있습니다. 와. 왜냐? 덧셈이니까. 네. 덧셈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미적분을 하는데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먼저 뭘 보여주냐? 적분을 보여줘요. 왜? 그렇죠. 삼각형 면접 네. 낼 수 있죠. 사각형 면접 낼 수 있죠. 네. 그 사다리꼴로 면접 낼 수 있죠. 그거 면접 내고 있어요. 그거를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 있잖아요. 네. 그 초등학교 때 그걸 배워요. 무조건 배워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에서 프랙션을 그러니까 분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우리가 레이트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네. 레이트 밑에 있는 면적이 바로 우리가 미적분해서 적분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 하고 네. 이제 적분 끝나게 되면 미분도 보여줄 것이고
그 관련된 과학 분야가 있는 거예요. 왜? 와. 피직스의 그렇죠. 속도가 나오죠. 네. 이렇게 리니어가 안 떨어지죠. 네.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걸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그 네. 이분이 나온 그 계기가 된 거예요. 네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어. 관련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서 수학과 과학이 서로 뭐랄까 빵빵빵빵 터지면서 아이들은 너무나도 재밌게 그렇죠. 과학과 수학을 접하게. 이게 제가 이제 코칭을 하고 이제 그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관점으로 본다면은 우선 아이들이 스템 쪽으로 그냥 수학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렇게 융합 형태로 과목을 경계가 없이 넘나들듯이 하다 보니까 우선은 되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재밌다, 사이언스란 과목이 되게 재밌다라고 인식을 하게 될 것 같고, 해외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어쨌든 스펙을 뭐 앱을 개발한다거나 이렇게 학생이 할 때 그 기초 분야의 어떤 학교의 진도가 좀 느리더라도 이걸 따로 공부해가지고 논문이나 여러 가지의 그 파운데이션을 잡으면 그건 그냥 자기가 속도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고, 일단 학교에서 이제 AP 이제 과정이나 심화 과정을 들어갈 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하니까 즐겁게 또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부분이 네네. 정말 와닿는데 네네.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게 네네. 제가 쭉 이 수업을 제가 제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네. 개발해가지고 지금 케이스가 정말 많잖아요. 네네. 아이들이 고등학교 그 다른 학부모들은 너무 시킬 게 많고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가 그렇죠. 너무나도 지금 힘든데. 완전 네. 지옥인데 얘 같은 경우는 다 끝냈어요. IB, AP 이런 것들이 다 끝난 거야. 11학년 때, 너무 좋은 10학년 때, 12학년 네. 때 다 끝난 거야. 네네. 그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얘는 지금 어디 병원 가서 인턴하고 있고 어디 그렇죠. 가서 어떤 회사에서 인턴하고 있고 네. 자기가 리서치 하고 있고 그럼 네네. 그 11학년, 12학년을 네네. 엄청나게 그렇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서 실제로 대학 가서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그리고 그 동안에 자기의 실제 진로를 음. 더욱더 이제 공고히 쌓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동의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국제학교에 가서 그 학습의 부하가 엄청 떨어져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진 부하를 한국에 있었으면은 그 당연히 배웠어야 되는 것들이고 네네네. 그리고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네. 그냥 단지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네. 국제학교에 갔다라고 하니까 음. 이게 그 다른 그 국제학교에 있는 다른 나라의 다른 학생들의 속도랑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은 같이 하향이 됐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을 다들 공감을 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채워 넣어서 아이들이 더욱더 그 즐거운 고등학교 생활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을 때 네네. 필요한 과학 공부와 수학 공부를 시킨다는 얘기죠. 네네. 오늘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게 저희도 사실 스쿨플래닛에서 처음에 이게 가능할까 네. 생각했지만 워낙 선생님의 능력을 믿기에 저희가 이제 시도했는데 지금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오고 있고, 1차 과정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저희가 이제 7월 24일부터 이제 2차 과정으로 방학이 이제 그 시즌에 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제 4주 과정으로 또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스템 융합과학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은 그 깨달음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다음에 또 다른 과목별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